안녕하십니까.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을 도와드리기 위해 오늘도 영상을 찍고 있는 리얼 취업 스타 이직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기업은 과연 유토피아일까?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왜냐면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중소기업 다니시다가 이제 아니면 중견기업 다니시다가 대기업으로 이직을 도와드린 케이스가 제가 좀 있어요. 꽤 있는데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가면요 실망이 엄청 커요. 예, 그거를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제가 예전에 컨설팅을 드렸다가 대기업을 가셨는데 기대하신 것만큼 뭔가 이렇게 자기가 대우를 좀 덜 받는다고 느껴서 저한테 컨설팅을 다시 받으신 케이스도 있어서 기대를 너무 크게 하면 안 된다, 이런 얘기를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. 왜냐면은 신입분들이 이런 얘기를 꼭 들어야 되는 게 약간 환상 같은 게 있단 말이야. 막 대기업 가면 워라밸이 지켜질 것 같고, 연봉은 다 보너스 막 1억씩 터진다더라, 막 이런 얘기들 막 하더라를 듣고 가가지고 이제 딱 명세표를 딱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. 와, 야, 이거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이 떼어가며, 뭐 세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회사는 왜 약속한 돈은 안 주는 거지? 이 생각을 해줘야 돼. 약속한 돈이요, 보너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 보너스는 회사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돈이에요. 실질적으로, 법적으로도 그렇고요. 물론 그 비중이 너무 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왜냐면 그건 어떻게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베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거지. 최대한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라고 느끼게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회사에 매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계속 회사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느낌이 들게, 그러니까 내가 독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도망을 가든지 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만 돈을 준단 말이에요. 그거는 어느 기업이나 다 똑같아요. 막 퍼주잖아요? 막 퍼주면은 실제로 스타트업 중에 그런 케이스 있어요. 막 임직원들한테 너무 퍼져서 적자가 나. 그러다가 이제 못 버티고 현금이 바닥나서 찹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인 현상이고요. 대기업이라고 해서 퍼주는 건 절대 없습니다. 회사가 만약에 나한테 1억을 주잖아요. 회사는 나한테 3억을 가져가야 돼요. 진짜 최소 3배는 가져가야 이 사람을 뽑는 이유가 있어요. 그래야 굴러가는 조직이에요. 원래 그래요, 원래.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야. 회사에다가 도덕적인 판단 기준을 들 때만 안 돼, 사실은.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, 도덕적인 판단 기준은 정부, 사회, 이런 데서 스탠다드를 딱 정해가지고, 이거 이상 넘어가지 마. 예를 들면, 마약하지 마. 야, 니네 인신매매 하지 마. 돈 번다고 다가 아니야. 이런 식으로 딱 제재를 해주는 거지. 회사 자체는 순수하게 그냥 진짜 돈을 벌기 위한 조직이거든.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대기업이 유토피아가 아니다. 오늘은 이 얘기를 왜 근데 시작을 하게 됐냐면, 제가 이제 대기업 집단을 한 3개 정도 다녀봤고요. 듣고 보고 이런 것들, 듣고 보고가 굉장히 저는 좀 많이 듣고 봤어요. 왜냐면은 사업개발이라는 거, 신사업개발, 전략, 기획 이런 쪽이 뭘 하냐면 상대방 카운터파트하고 오랫동안 프로젝트를 해요. 회사가 어떤 투자를 크게 벌릴 때는 신중하거든. 그거를 다 알아보려면 파트너사랑 엄청 미팅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다 보면 이분들이 이제 술자리도 갖고 이러면 막 자기들의 애환을 막 얘기하고 이러면,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제가 보고 듣고 이런 것들, 그리고 친구들한테 또 듣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게 보통 10개가 넘어요. 기본적으로 10개가 넘고, 다 세보진 않았는데 아마 꽤 될 거예요. 수십 개 될 거야. 그런 집단들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오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. 중소기업 대비는 당연히 연봉하고 복지, 그리고 노동법에 대해서 더 준수하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. 왜냐면 이게 일이 커져서 노동법 준수를 안 해갖고 일이 커지면 바를 운영하는 S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두들겨 맞거든. 그러니까 조심하는 경향이 있어요, 확실히. 근데 중소기업 헬조스에 나오는 거, B테크, 이런 데들. B테크가 다 중소기업은 아니지만, 그 형님이 얘기한 게 있어갖고, 먼테크, 이런 것들 있구만. 중소기업에 주로 많이 붙는 이름들. 그런 데에서 만약에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았는데, 이게 피해자가 한 5명이다. 이거는 크게 이슈가 안 되는데,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엄청 크게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지, 여론의 눈치를. 특히나 소비자들하고 연관돼 있는. 이거 웃기는 게요, 생산재랑 연관돼 있는
H모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모 수첩에 나오기까지 했는데도 타격을 크게 안 입었어요. 주가가 살짝 하락하긴 했지만 큰 타격을 안 입었어. 왜냐면은 생산자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회사라서. 근데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회사가 타격을 크게 받지. 불매운동이 일어난다든지. 산업재를 만드는 회사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대기업, 중소기업 나누는 게 조금 의미가 없는 게, 예를 들면 중소기업도 이슈가 아주 크게 되면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기업이다. 그럼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. 뭐 최근에도 몇 개 있었죠. 그런데 어떤 기업을 상대로 하는 기업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. 이러면 타격을 입히기 힘들어요. 그러니까 눈치를 좀 적게 보는 거지.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, 대기업이 중소기업, 중견기업 대비해서는 이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. 대기업들이 들어가기가 힘들고 이러니까 한 번 더 걸러져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건 맞아요. 그렇지만 그 얘기도 맞아. 모든 집단엔 또라이가 있어. 종류가 다를 뿐이야. 종류가 다르고 그 약간 수준이 약간 다를 뿐이지. 진짜 근데 그거 있어요. 똑똑한 사람이 또라이 짓을 하면 진짜 힘들어요. 진짜 힘들어요. 무식해가지고 막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하면은 솔직히 뭐 나도 그냥 들이받고 막 이러면 되잖아. 교묘하게 괴롭히잖아. 진짜 미쳐버리는 거야.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고충이 나름대로 있는 거지 꼭 좋은 건 아니야. 물론 연봉하고 복지는 당연히 대기업일수록 좋죠. 당연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. 내 연봉하고 매출의 그 크기는 크게 비례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. 별로. 물론 매출이랑 연봉이랑 그 도표를 점을 찍어보면 어느 정도는 비례를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상관관계가 한 0.7, 0.6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. 뇌피셜입니다. 뭐 확률의 그 R값이라고 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예전에 글을 봤는데 자기들이 이제 중소기업이라서 69시간을 하게 되면 엄청 손해를 볼 거라는 거예요. 근데 대기업은 이거 할 말 진짜 많다. 대기업은요 원조 맛집이에요. 원조 맛집. 여러분 대기업이 원조 맛집이죠. 야근, 특근, 포괄임금제, 비정규직 다 어디서 만들었습니까? 생각을 딱 해보시면 69시간으로 바뀌는 순간 제일 먼저 바꿀걸? 제일 먼저 바꿀걸? 휴가? 야, 휴가? 준다고 했지. 써? 쓰고 싶으면 써. 야, 근데, 잠깐만. 너 근데 이 시간에서 이 시간 카드 찍고 나가야 되니까 담배 피려면? 너 이 시간에서부터 이 시간 담배 폈더라? 이거 뺄게. 야, 이거 한 30분 빠지고. 이거 한 30분 빠지고. 했더니, 없네? 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오버타임을 일주일을 했어. 그래가지고 휴가를 3일을 얻었네? 연장을 계속 근무를 해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휴가 3일을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대기업에서 네 그러세요. 이렇게 할까? 이렇게 할 것 같아요? 절대로 안 되죠. 모든 업무는 사실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. 하나는 프로젝트성 업무가 있고 하나는 루틴한 업무가 있어요. 루틴한 업무는 맨날 해야 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회계 같은 경우에 정산을 해주는 직원분이 있어요. 그러면 계속 쌓이잖아. 하루에 정산해야 될 것들이 이거를 계속 매일매일 정산을 하잖아요. 그죠? 이런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프로젝트성 업무는 이런 거야. 정산을 막 하고 있는데 야 저기 사장님이 그 정산한 거 내역해가지고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해갖고 보고를 하래. 이렇게 얘기를 했어. 그럼 갑자기 사장 보고가 생기는 거잖아. 이런 게 프로젝트성 업무예요. 보통 프로젝트성 업무가 하나가 더 주어지면 야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. 그 기간도 길게 줘? 짧게 주지. 기간 또 짧게 준다고. 이것도 사실은 문제이긴 한데 기간을 그 로드를 생각을 해서 줘야 되는데 그냥 던져. 그냥 던진다고요. 위에서는. 왜냐면 그래야지 자기 윗사람한테 더 잘 보여서 자기들이 1년이라도 더 다닐 수 있으니까. 그래갖고 막 그냥 던져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뭐 1주, 2주 뭐 야근을 했다 치자. 그러면은 그 팀이 예를 들면 전체가 다 야근했어요. 보통 그렇게 하죠. 사장 보고 나가면.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팀장님 저 이거 야근 그 69시간 모여가지고 한 3일 정도 휴가 났는데 좀 잠깐 쉬라고 그랬습니다. 그러면은 영업팀이 5명이랑 같이 5명이 3일씩 자리를 비우면 루틴한 업무들 원래 계속 해야 되는 업무들 이거
어떻게 돼요? 네. 어떻게 돼?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커버 쳐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오버타임이 된다고. 이게 계속 써 있을 수밖에 없어.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. 인력이 여유가 있어. 루틴한 업무를 예를 들면 다들 한 70%씩 하고 있었어. 그러면은 약간 프로젝트성 업무가 탁탁 들어와도 그 30% 약간 가동률을 올려가지고 정시에 끝내던지 아니면 약간 야근했다가 나중에 휴가 소지 가능해요. 근데 이거 자체 그 전제가 잘못됐어. 모든 회사는 인력을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해요. 인건비가 세거든. 우리나라 특히나 선진국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. 후진국은 사람 들이 부을 수 있어. 선진국은 그게 잘 안 돼요. 왜냐면 비싸니까. 네?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여유있게 인력을 운영한다? 그 여유있게 인력을 운영하는 조직의 장부터 먼저 잘려. 너 돈 많냐 이거지.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이고. 연료에 여유가 없어. 근데 뭔가 프로젝트성 업무 때문에 야근을 했어. 휴가 쓴다? 대기업은요 칼같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출퇴근 기록 같은 게, 저도 중소기업 같은 데 출장 많이 가봤지만 이거를 매번 찍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근데 대기업은 그 게이트 지날 때마다 계속 찍어야 돼. 예를 들면 담배를 한 대 피러 간다. 뭐 사러 간다. 다 갖고 와. 그냥 엑셀로 쫙 정리해서 갖고 온 다음에 이 사람 나갔다 들어온 시간 다 체크해가지고, 야 너 이렇게 했는데 지금 휴가를 쓴다고? 좋아. 너 근무평점 마이너스야. 너 최하점이야. 왜냐고? 너 지금 휴가 달라고 그랬었잖아. 휴가 갔다 오라고. 마이너스야. 너 내년에 연봉 깎일 거야. 이렇게 얘기한다고요. 원조 가치 어디다? 대기업이다. 69시간 하면 중소기업만 출근한다? 아니에요. 다 같이 출근합니다. 오늘은 대기업에 대해서 환상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걸 좀 깨드리려고 현실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땄습니다.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면 뭐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